그 프레스기 있잖아요. 프레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압을 좋아서 누르는 이런 프레스기 하실 때 다음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프레스기를 할 때 그냥 이 판만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를 많이 사용하죠. 이 그림을 아시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면 프레스 힘이 증폭이 되면서 프레스가 잘 됩니다.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시킬 때 사용하는 프레스기에 이런 형태 계단식의 층층층이라고 저는 층층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그 자동차의 그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들어가서 이거를 이거보다 좀 얇게 만드셔야 되겠죠. 너무 두껍거나 무거우면 회전축 돌리는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되잖아요. 이 무거운 예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두께로 적절한 무게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바퀴 돌릴 때 이것을 이런 구조 층층층 작고 중간 정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단계로 4단계로 하든 5단계로 하든 회사 마음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거우면 오히려 여기서 에너지가 손실이 되죠.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이런 또 그 골프채인데 여기다 중간에 원형 밴딩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대나무 마디 구조, 매듭 구조를 만들어주면 너무 두터우면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장트 치기가 힘드니까 이게 적절한 무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회전축에 이런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 뭐 헬리콥터 프로펠러 그냥 돌릴 때도 그 기어 그쪽 축 회전축 그다음에 아니면 드론 잠수함 배 이렇게 프로펠러 돌리는 이 회전축에 또는 가정용으로는 뭐 세탁기 돌리는 회전축 모터 돌리는 회전축 이런 회전축에 이런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저부터 변속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변속기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용수철의 압력을 강력한 용수철을 만들 수 있다고. 용수철의 사이즈가 틀린 거죠. 일종의 용수철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을 용수철이 이 안에 있으면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을 넣어서 안에서 강력한 그 용수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갖다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침대 스프링이나 뭐 자동차나 산업상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많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최초로 개발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변속기다 그러면 윗부분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고 아랫부분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다 그러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톱니바퀴 안에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이게 회전축이다 그러면 회전축을 이렇게 감싸는 완전히 밀착된 이 회전축을 강력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타이트하게 밀착이 돼가지고 밴딩식으로 밴딩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과 완전히 밀착해서 밴딩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그 위를 톱니바퀴가 그것을 맞물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리고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톱니바퀴는 제가 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래 위 변속기도 똑같이 이런 그 안에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는 톱니바퀴가 일종의 그 뭐 두 개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죠. 안에 그 얇게 밴딩식으로 원형 밴딩식으로 톱니바퀴 구조가 들어가고 그 위를 톱니바퀴가 감싸면서 그렇죠. 감싸면서 회전 돌아가는 거죠. 톱니바퀴가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전축이 강력하게 돌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밑에도 변속기 있다 그러면 변속기는 밑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톱니바퀴도 그것도 역시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주는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이런 톱니바퀴 아래로 맞물리는 거 없이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변형처럼 원형 밴딩식으로 이제 그 길이는 뭐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될지는 그 회사에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딩식으로 톱니바퀴를 딱 밀착해서 만들고 그 위를 원통형이나 뭐 형태는 가구 그렇죠, 다양하니까 원통형으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안쪽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거죠. 이 밴딩식으로 들어가 있는 톱니바퀴에 맞물려 가지고 강하게 쥐어 짜주는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거죠. 헬리콥터에도 들어가거나 드론에도 들어가거나 잠수함 프로펠러, 자동차 회전축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제 스크류 구조, 이게 어디 갔죠? 스크류 구조를 이런 스크류 구조를 이렇게 스크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크류 구조를 회전축의 맨 끝에나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가운데 전체를 다 주면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전축이다, 드론 회전축이다, 헬리콥터 회전축이다, 잠수함 회전축이다, 이렇게 가정용 모터 회전축이다 그랬을 때 이 스크류 구조를 좀 줌으로써 끝단 부분에 일정 구간을 그렇게 주면은 강한 스크류 현상이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회전이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중 톱니바퀴 또는 3중도 될 수 있겠죠. 3중, 4중.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 방식이고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구조 이것도 이제 제 방식입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좀 그림을 좀 못 그렸습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일정 구간을 두터운 용수철 만드는 경우 일정 구간이 두터운 용수철이에요. 두께가 틀린 같은 용수철 안에서 일정 부분이 대나무 마디 구조, 매듭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면 용수철의 힘이 세집니다. 같은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이 방식 만드셔도 저희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 그러면 스프링 용수철 다 됩니다. 동그랗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반탄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쇼바 같은데 이런 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쇼바 같은데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스프링의 일정 부분이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충격 흡수 능력이 되게 강해집니다. 자동차 쇼바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 옆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거, 이런 스프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철봉 같은 거, 금속체를 옆을 이어가지고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달아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안에 여러 개의 사이즈가 틀린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달아놓는 경우, 뭐 철 구조물 같은 걸로 하나 된 몸처럼 이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 침대 안에서도 들어가서 이것을 스프링 안에 스프링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침대 스프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산업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